환경부랑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만 마리 그리고 한 해에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해 보이지만은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네. 너무 심각하네요. 좀 위협적인. 네네. 제 세조가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서산의 새 친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는데요. 와! 전 녹색연합에서 사육곰이랑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대응하고 있는 박은정 활동가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서산에서 새 충돌 조사를 하고 있는 서한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몇 차례 한 3번째인가요?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와서 3마리 그리고 은정활동가가 뒤에서 한 5마리 정도의 죽어있는 새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창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창문이 새들에게 실제로 어떤 위협을 주는지 새들이 한 30에서 70km 정도 평균 속도로 나르게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르게 되니까 충돌했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날개 때문에 특성상 되게 가벼워요. 충돌했을 때 보통 뇌에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상을 입게 되어도 되게 큰 부상을 입게 돼서 야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뭐 안경 쓰고 세수한다든지. 근데 저희도 학습돼서 알 수 있는 거고 새들이 이게 모를 수 있다는 건 정말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하다가 이제 지자체에도 알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셨을 것 같아요. 조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민원을 넣었죠. 처음에 시청에 넣었는데 이 지방도가 충청남도 관할이 시청에서는 그냥 문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자기 권한이 아니라면서 이제 충남도에 넘겼죠. 근데 충남도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마련된 법규가 없고 거기에 따라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을 넣고 있으면서 이제는 상황 인식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도의 어떤 노력들을 하기 시작을 한 단계지만 뭐 법적으로 강한 규제가 되지 않은 이상 이런 충돌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모니터링도 이제 꾸준히 하셨는데 어떤 곳에서 많이 죽음이 발견되는지 주변에 둘러보면 방음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음벽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새들이 죽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명 유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조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먼저 투명하다는 거죠. 하늘이 비친다던가 나무가 이제 그대로 보이는 이 투명함 때문에 조류들이 이거를 벽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또 한 가지 특성으로는 반사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조형물들이 비치게 되는데 조류들에게 여기가 내가 건너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무나 산들 사이에 유리벽이 딱 가로막혀 있으면은 그걸 통과하다가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심에도 건물 사이에 식생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조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조사해보니까 나오는 데서 계속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주로 어떤 곳이냐면 방음벽 건너에 나무가 있거나 새들이 기본적으로 나무와 나무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도 보면 건너편에 숲이 형성돼 있죠. 네. 이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나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조류 같은 경우는 방음벽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덩치가 커질수록 방음벽에서 멀리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도 가까운 거 먼 곳을 다 같이 봐줘야 되고 서산이 중요한 곳은 이쪽이 세계적인 철새도로지 가운데를 가르는 도로거든요. A지구와 B지구의 가운데를 가르는 도로인데 맹금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맹금류는 대부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1급인 매나 참매 있는 것들도 새매 같은 경우도 2년 반 동안 25마리 이상 나왔어요.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거 한 마리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리부엉이 이쪽 지역에서 되게 보기 힘든 새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더 중요하죠. 새들의 죽음 그리고 새들은 이 생태계에서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새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야생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는 것들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는 자연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들이 이제 이 자연 생태계에서 가지는 역할이라면은
곤충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새들이 잡아먹게 되죠. 그러면 곤충이나 이런 것들의 개체수를 또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수분이나 이런 역할들을 해서 자연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예방적 차원에서 더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해외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게 가장 집중적으로 유리창 충돌을 좀 대응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대응을 해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법이나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약간 녹색 건축 인증 같은 거죠. 리드라는 것을 통해서 조류 친화적 건물을 짓는데 그런 인증을 좀 해주는, 가이드를 마련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의무화 규정들을 두면서 반드시 조류 충돌에 관련된 건축이나 방벽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탐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새들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되게 경제의 하나의 축으로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400억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이제 탐조 문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탐조 문화와 이제 시민과학이 융합이 돼서 탐조하는 사람들이 새를 또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새 충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같이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문화적으로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가지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조류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페더 프렌들리라고 하죠.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해서 쓰고 있죠. 조류 충돌 현황이 바뀌거나 좀 위협적인. 여기 됐어? 잠깐만요. 흑마이크 들고 쫓아가고.